안녕하세요. 덕구TV 건덕근 윤고은입니다. 새 학기가 벌써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3월이 벌써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네. 이번 봄은 너무 이상해요. 막 지난주에 눈이 오더니 이번 주는 갑자기 22도, 3도 너무 더워서 더워졌어요. 이런 한절기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새 학기를 맞아야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아이들 심리, 뭐 성향 이런 저런 분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앞으로 몇 주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샘이 많고 질투가 많은 아이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양육법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셉이 많다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공부는 안 하는데 1등 하고 싶은 애. 아, 우리 아들인데?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싫은데 잘하고 싶어. 쟤보다 시험 잘 보고 싶고 근데 하기는 싫고 이런 애들. 그런 나는 애들. 달리기도 운동도 축구팀에 뽑히고 싶은데 또 열심히 실제로 하기로. 땀 흘리긴 싫고 근데 타고나진 못했고 그러니까 인생에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한다고 일단은 한다도.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좀 잘 이해하려면 그런 아이들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성향을. 그래서 그런 성향과 기질,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주로는 평가에 민감한 아이들이죠. 평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민감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칭찬 받으면 춤추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아서 다른 사람 표정, 말투, 평가하는 말들 이런 거에 예민한 애들이 보통은 이렇게 질투가 많고 그런 성취 욕구가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평가에 민감한 아이들이고 또 하나는 불안이 높은 사람들. 불안, 걱정. 내가 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못한다. 그러면 그게 파국적 상상. 나는 이제 인간 망했나? 쓰레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국적 상상으로 빨리빨리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보다 저희가 이 검사 중에 기질 검사 중에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게 나는 있는 그대로 참 멋져 라는 게 자기 수용과 관련된 항목인데 자기 수용 지표가 유난히 낮은 애들이 있어요. 검사 같은 걸 해보면 막 지능이 상위 1%야. 근데 자기 수용이 막 하위 1%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 성취와 상관없이 자기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자신이 질투나 없는 거네. 자기의 성취는 잘했는데도 큰 애들도 이건 우연이야. 아니면은 이거는 선행했기 때문이야. 내 실력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가 성취한 거를 좀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단짝이 필요하고 항상 누군가 나를 계속 우쭈쭈 해줄 대상이 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제 의존 욕구나 인정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근데 성향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성향을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아무래도 시샘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긴 하잖아요. 다른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과 또는 가족 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트러블 어떤 트러블이 생길까? 실제로 그런 애들이 밖에서 경쟁 상대하고 트러블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안 드러내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서 또 이렇게 나쁜 모습 안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밖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집에 와서 안전한 대상들 엄마 아빠한테 이제 엄청 짜증을 낸다든지 엄청 집에서 폭군처럼 구는 애들이 좀 있죠. 나가서는 세상 좋은 애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결국은 불안을 좀 낮춰줘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 불안이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기질적 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안은 저희가 전염력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에 예민한 사람들의 부모가 불안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또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래 이런 얘기들. 옆집 애들은 이미 이제 구몬 다 했대는데 그 학원 붙었다는데. 벌써 어디 6학년 거 한다는데 넌 이 4학년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아이한테 이제 전염이 돼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자기 불안을 조금 특히 어린아이라면 큰 애들은 조금 달라요. 중학교 이후는 좀 다르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이 혹시 우리 애가 너무 이렇게 밖에선 세상 쿨한데 집에서 너무 짜증이 많고 걔는 이랬고 쟤는 저랬고 막 이런 걸로 비교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애다. 그러면 혹시 내가 불안이 높은지에 대한 거를 한번 조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시샘이나 질투를 조금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어렵죠.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에 칭찬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근데 사실 결과보다 과정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너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는 나대로의 보상을 좀 해줄 수 있어라고 이제 보상을 해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저희가 아이들 수행 불안을 일으키는 것들이 결과의 보상을 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100점 맞으면 아빠가 아이폰 사줄게 이런 거 하면은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이게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아이폰이 문제, 뭐 칭찬 스티커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못하면 엄마는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게 조금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부모님 양육 태도 같은 거를 해보면 굉장히 지지적이고 아이한테 사랑도 많이 주시지만 성취 압력이라는 게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잘해야만 칭찬을 받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칭찬을. 그럼 내가 뭔가를 제대로 된 결과를 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정에 대해서 목표 이렇게 칭찬을 하라는데 과정이 참 칭찬할 게 없거든. 공부를 해야 잘하지. 그러니까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과정에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항상. 엄마 생각에는 너 언제까지 이거 해갖고 왔으면 좋겠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뭐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목표를 명확하게 주고 그 목표에 대해서 수행에 대한 목표를 주고 목표에 대해서 칭찬을 주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야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애 있어. 나는 쟤 너무 싫어. 쟤 뭐 너무 다 잘하고 뭐 하고 잘난 척해서 싫어. 뭐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님들이 항상 친구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친구랑 잘 지내야 돼. 근데 이제 내 마음에는 너무 미운 감정이 든단 말이에요. 제 걸 다 뺏어간 것 같기도 하고. 걔가 없었으면 내가 1등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괴담 같은 거 1등이 자살했더니 이제 경쟁자 하나 죽었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건 영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미워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준다는 게 싫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모님이 아이의 심리만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능숙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럴 아이들이 이제 상담이나 이제 놀이치료나 이런 걸 하러 오면은 되게 잘하고 싶구나 너. 실제로는 상대가 미운 것보다 진짜 잘하고 싶은 얘 이제 제일 기저에 있는 욕구를 알아봐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좋고 싫고가 아니고 너 진짜 잘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감정을 수용하고 욕구를 알아차리게 해준다. 이게 심리치료의 그냥 가장 기본이거든요. 진짜 잘하고 나 싶구나. 진짜 티인가 봐.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싶으면 더 해. 우리 오면서 절대 티처럼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해놓고 그게 우리 아이한테 부모님이 이제 부모의 지금 이렇게 빙의가 돼서 그런데 그렇게 혹시 애가 좀 잘해도 특히 부모님이 100점을 막 맞아왔어. 애는 너무 신나. 그러면은 그 김창옥 박사님이 하는 제일 베스트 대답이 진짜 이렇게 빙구 같은 표정을 짓고 내가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겠니? 이게 이제 정답의 리액션인데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나태해질까봐 우리 아이가 교만해질까봐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거야. 이런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되게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의 기저에는 사실 부모의 불안이거든요. 혹시 얘가 교만해서 이제 교만하는 순간이지 이미 얘는 인생이 나락이야. 나락이 갔어. 그렇게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뭐 실제 어떤 그런 특정 지역에서 힘들었던 뭐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잘하고 온 날도 정신 차리라고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냥 아이가 성취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기쁘다. 근데 너가 100점을 맞아서 부모가 기쁜 걸 표현해줘라. 그 네가 얼마나 애썼을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 엄마가 되게 욱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애썼다. 시샘하고 질투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너 거니까 진짜 잘하고 싶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미워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너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게 하는 좋은 거죠. 거야. 일단은 제가 이런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을 항상 이렇게 이제 유모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아이 같지만 우리가 부모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이 어른이 그런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런 그 현실을 인지하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어른이니까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고 되게 나약한 사람이잖아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아이랑 거리를 놓고 어른이니까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봐줘야 되니까 내가 탁 불안이 올라왔을 때 이게 내 불안인지 제 문제인지를 좀 구별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제 이렇게 질투가 강한 거를
부모님들은 이게 승부욕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승부욕이 높은 애들은 남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부 자체를 아는 좋아하고 거지. 자기가 해야 잘 되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뭐 2006년 그때부터 심리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기제 중에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하는 게 있거든요. 세팅, 셋. 근데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 있고 고정 마인드셋이 있다고 하면 성장 마인드셋은 이제 질투나 이런 경쟁심이 아니고 그냥 내성주의. 그러니까 그런 거 멋진 말 있잖아요. 나는 어제 나와 싸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자 어제 나. 어제 나. 맞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성취에서 올라가는 내 목표가 중요한 게 성장 마인드셋.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실패는 그냥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인 거지. 그럴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고정 마인드셋이 지능 나 몇 점이야? 지능 나 100이야? 그럼 난 딱 평균밖에 못 살겠네. 이런 게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 능력을. 그래서 이게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게 이제 또 심리 치료에 되게 중요한 어떤 주제예요. 그래서 이게 타고난 성향도 있지만 분명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 자기 성취 이런 거를 줄 수 있게 아까 성취 압력도 제대로 주라는 게 부모가 목표를 명확하게 주고 과정에 대한 목표. 저 항상 얘기하는 거 9시까지 숙제 갖고 오면은 스티커. 우리 아들 뭐 10시 반까지 숙제 다 해서 갖고 오면 현질이야. 이제 게임은 그냥 하거든. 현질 있잖아. 뭐 이런 거 걸고 너가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모르겠고 오늘 할 거 시간 안에 끝내서 갖고 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주시는 거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음엔 진짜 우리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그걸로 또 얘기할 수 있겠다. 뭐 한 시간 그 되게 중요한 주제고 생각보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냥 우리가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좀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 시샘과 질투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또 궁금하시거나 뭐 자세히 다뤄주기 원하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